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숨기고 있으며 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원문을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계엄 선포문은 세 가지 방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의 잔재가 확대되어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으로 반국가 세력이 제압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6위, 군사력 6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을 추종하는 자들로 인해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방부 장관과 감사원장 등 대통령이 지목한 인사들을 다 탄핵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을 건국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국회가 자행했습니다. 셋째,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린이 돌보미, 경찰 판공비, 군부대 부사관 및 직업군인들의 월급 상승안을 전면 부정하고 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어 부분적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몰수히 모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분들은 차라리 북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세력과 북한을 선택하는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5.16 혁명은 군인들이 나섰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완성할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드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프닝 영상을 우리가 또 봤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돼봐야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본 분만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국가를 또 운영해 봤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은 총리도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국무위원들 몰라요. 정치인들은 더 몰라. 국가를 운영해 본 분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둑 구단하고 아마추어 바둑 아마 있잖아. 아마 뭐 이런 그 바둑에 그런 그 아마 바둑을 두는 사람하고 바둑이 구단인 사람하고 아마추어 바둑이 100만 명이 달려붙어도 구단 고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둑의 구단에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뭘 알아야지. 아마도 안 돼, 아마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여기가 무슨 김정은 집단입니까? 김일성 집단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폭력 집단이고 공산당 집단입니까?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데 김일성의 사상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물들어서 끝까지 대한민국의 국회 어떤 그 정당까지도 했었잖아요. 통역당도 했었고 국회까지 그리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됐으면 대통령이 야 진짜 그러네. 내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그러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더 그냥 갔다가는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재명한테 넘어가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교총 회장이 이재명한테 축복 기도를 하니 기가 막힌 거죠. 뭐 목사가 축복 기도하는 거야 좋은 거지만 아무데나 축복하는 우리가 무당 푸닥거려합니까? 목사가 무슨 무당 푸닥거리는 게 목사입니까? 무당식 신앙은 다 때려 버려야 돼. 때려 엎어져야 되고 남 비유나 마치고 그저 거기 가서 그렇게 돈 몇 푼이나 거들라고 하는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사라져야 된단 말이요. 아니면 아닌 거지. 자, 솔직히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심정으로 인간적인 어떤 심정으로 너무 안쓰럽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대통령 편을 드는 국무위원도 없고 군대도 없고 보니까 경찰도 없고 보니까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28분 동안 대국민 담화문을 그것을 물러서지 않고 이거를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나라가 이렇다. 대통령을 안 해봤잖아 당신들은. 대통령을 해보니까 정말 나라가 구석구석 다 지금 무너져 있고 밑에 그냥 나무 고목나무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밑에 뿌리가 다 썩어서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대통령을 해보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선관위가 썩었고 자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이 뭘 합니까? 자기 분야나 조금 알지. 그래서 오늘 또 대통령께서는 이 광화문의 세력이 또 얼마나 안쓰러운지를 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 안쓰러워서 정말 우리도 이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맨날 광화문에 가서 외치는데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감하게 광화문에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들이 계속 전광훈 목사님과 대통령을 엮으려고 자유통일당으로 가라. 구구 유튜버 그 이름 다 써놔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외쳐주시면은 모든 국민들이 또 정말 맞구나. 전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2019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한국교회도 그래 정신 차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 지키자고
지키자고 목사 새끼들이 한마디도 않잖아요. 국가 조찬기도에 참석한 인간들, 김장한이 지금 얘기합니까? 무슨 뭐 장중현 얘기합니까? 오정현이 얘기합니까? 대통령 지키자고 누가 얘기합니까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윤석전 목사가 한마디 합니까? 소강석이가 한마디 합니까? 태영교 목사들이 지금 대통령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는데도 목사들이 한마디도 없어요. 대통령 지키자,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가 맞다,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대통령은 그쪽 모임에만 가는 거요. 부활절 한다면 또 거기 가시고. 이번에는 대통령 우리가 지켜드리니 부활절 연합예배도 오시고, 국가 조찬기도에도 우리가 할 테니 여기 오셔야지. 거기 가가지고 맨 아부 떠는 것들밖에 없고, 무슨 뭐 노래나 한마디 하고 자기 인기나 끌려고 하고. 대통령님, 지금도 목숨 걸고 방송을 하고 목숨 걸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대통령 지키자고 광화문으로 몰고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무언 죄가 있어 도대체? 대통령하고 무언 관계가 있어요? 대통령 1대1로 뭐를 해줬습니까? 오히려 핍박만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쓰럽지만 대통령도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의 세력들을 안쓰럽게 여겨주면서 과감하게 이제는 어디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물러갈 수도 없고, 뭐 지금 이제 금방 체포 지금 명령이 떨어지게 생겼어. 금방 내일 당장 또 이제 탄핵 이제 표결을 내일 하잖아요. 내일 그것도 이제 앞당겼어. 4시로. 자, 이렇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이런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일 또 우리가 지키려고 전광훈 목사님 한 주간 동안 몸을 이끄시고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제 대구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외치신 거 한번 좀 더 들어보시라고요. 대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이렇게 외치고 하는데도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자, 한번 들어주세요. 국민혁명의장 4.10 부장선거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자가 지내신 전광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집회에도 대구에, 부산부터 지금 자, 대구로. 엄청나게 오셨네.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킬 때에 살라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요런 각오가 된 사람만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준비됐어? 대구여 준비됐냐고? 뭔 준비가 됐어? 죽을 준비 됐어? 경북 대구가 일으킨 대한민국, 경북 대구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누구 정신으로?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물어보겠어요. 죽을 준비 됐어? 진짜로?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혁명의 순간이 돌아왔어요. 내일이야. 오후 1시까지 가문 광장에서, 원래 혁명은요 4.19 혁명은 학생들이 했잖아. 원래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야. 5.16은 군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혁명은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하여 원래 혁명은 누가 하냐? 시민들이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혁명은 누가 한다고? 일반 시민들이 한단 말이야. 서민들이 한단 말이야. 서민들이. 다시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우리는 국민혁명으로 밀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전광훈 목사님을 인정 안 한다면 목사들도 다 사기꾼이고 국민들도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에? 아니, 이게 한 도시서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 뭐 포항 등 이렇게 많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번 주간에 이번에는 이제 대구. 자, 여러분들 이런 심정으로 내일 광화문으로 1,000만 명이 나와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광화문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에 안 오시겠습니까? 아니 1,000만 명인데 어떤 놈이 까불어? 그럼 쟤네들이 이제 내일 4시에 표결하기 때문에 여의도도 촛불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쟤들은 더 목숨을 더 걸었더라니까. 이재명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인데, 야, 그래도 오늘 내일 이제 표결인데 이 가짜 언론들이 계속 선동질하고, 제가 알잖아. 저는 신문을 82개 신문을 본다니까, 이 방송 준비하려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어. 계속 대통령이 금방 체포돼서 금방 깜빵에서 수갑 차고 앉아있는 얘기만 다 저는 듣고 있으니,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벌써 후들거리고 떨리고 제가 여러분들 약해지더라니까. 저 말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막, 거기에 저 같은 사람도 그 뉴스에 흔들리겠더라니까. 저는 그냥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 언론에 이 뉴스에 내가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는데, 딴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도 못해. 에? 제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82개 언론에서 대통령을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대통령 더 죽일 사람으로 더 뻥쳐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미 언론에서는요, 내일 탄핵 결정 났다니까. 내일. 그러니까 우리를 김 빼게 하는 거예요. 김 빼게. 그러니까 이 유튜브들, 우파 유튜브들이나 계속 대통령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긴다고 이렇게 방송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걸 안 보거든 국민들이. 맨 언론만 보고 뉴스만, 방송 뉴스만 듣지. 그러니까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맨날 내란을 일으켰다 이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국민들이 국가가 위기를 만났다. 이건 폭동이다.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30분 동안 또 설명했잖아요. 이래도 소용없어. 검찰, 경찰 소용없어 지금. 그런데 오늘 방금 내일 투표인데 이미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실제 뉴스를 금방 내가 찾아왔어요. 내일 절대 탄핵되지 않는다. 자, 띄워봐요. 증거를 띄워. 자, 이게 몇 시에 온 거야 지금. 봐, 저녁. 이제 다 분위기,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이제 다 이제 친한계 쪽으로. 왜? 당대표 한동훈이가
오히려 대국민 담화문을 듣고 내가 내란 선동했다, 내란을 내가 했다라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떠들면서 거기에서 어저께 여러분 얼마나 싸우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끄떡않고 내란 수개범이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짓을 했으니,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잖아요. 한동훈 편 드는 인간들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그런 언론에 넘어가지 말라 이거요. 한동훈은 죽었어. 이제 까불지 마. 봐, 여기 보라고요. 눈 크게 뜨고 보라고요. 요게 저녁 8시쯤 지금 기사가 뜬 거거든요. 한동훈이 임명한, 누가 임명했다고? 한동훈이 임명했잖아요. 국민의힘의 정책위원장은요, 정책위 의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거기에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정책위 의장은요, 에? 어쩌면 최고위원들보다도 더 센 자리가 정책의장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들 방금 뭐라 했느냐, 한동훈이 임명한, 그것도 한동훈이 임명했잖아요. 한동훈이 임명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할 때는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에 담화문을 가만히 그 나경원 의원이 곱씹어 봐라, 곱씹어 봐라. 그래서 곱씹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어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호소하면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 표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참석하면 안 된다. 아이, 한동훈이가 임명한 정책의장이 그랬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내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니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 그래서 국민의힘 이게 정책의장이 김상훈이요. 김상훈. 이런 분이 나온다니까. 아이, 한동훈이가 임명했다니까. 자기가 임명했어. 정책의 의장. 김상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곱씹어 보니까 그냥 비상계엄령 선포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자기도 생각하다가 헷갈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그 대국민 담화, 요봐 담화문을 들어보니까 계엄을 해야만 했던, 자 보세요, 계엄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계엄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란죄가 아니고. 지금은 다 국민의힘도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따지잖아.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 선포는 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내란죄나 아니냐. 지금 권성동도 그래. 지금 권성동도 지금 뭐 됐잖아 지금 원내대표. 그러나 탄핵을 하냐 마냐 요것만 갖고 따지지 다 그래. 그런데도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이가 임명한 정책위원회 의장은 뭐라겠냐? 대통령 담화문을 곱씹어 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봐요.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계엄을 해야만 했던 절박함에 호소한 담화였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 한동훈 내란 발언은 성급하다. 내란 발언 당신 우연이라겠지? 그래서 내란했다겠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내가 한동훈하고 같이 일하는 정책의장으로서 한동훈을 뒤집어 버렸어. 박수 좀 쳐. 이럴 때 박수 좀 쳐. 일어나서. 아이 진짜 정말 여기에 우리는 피가 나는 거야. 오늘 방송은 다른 거 없어.
오늘 김상훈 정책의장 말 듣고 내일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한대요. 의원총회를 하니까 이 발언이 오늘 한 발언이 굉장히 효과가 커서 거기에 이제 돌아설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걸 여러분 잘 봐야 돼.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이거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이 김상훈 정책의장 말한 것이 우리에게는 또 응답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이걸 통해서 내일 확 뒤집어져 가지고 친한 게 이 멍텅구리들이 확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이 봐 계엄을 해야만 했던 절박함에 호소한 담화였다. 그래서 한동훈이 야 이 멍텅구리야, 너는 당대표 자격 없고 너는 내가 정책의 의장으로서 한동훈 사퇴해. 네가 감히 대통령 보고 내란범이라고 당장 대통령 끄집어 내리라고 그러고 뭐 직무정지 시켜? 이런. 그런데 요 사람보다 더 세게 바라는 분이 또 한 분 있어. 이건 완전히 친한게요. 누구냐? 박정훈 거 띄워봐. 또 박정훈 거. 여러분 봐요. 이게 되잖아. 근데 맨 부정적인 것만 우리는 듣는 거야. 아이고 8명 다 됐다. 이제 뭐 22명이 가서 표하러 간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앞에 거부터 이름 나온 거부터 해봐. 이름 나온 거 박정훈. 그렇지. 자, 박정훈은 친한 개 중에 친한 개야. 그런데 탄핵을 나는 반대한다. 친한 개 중에 친한 개라니까. 박정훈 왜 탄핵을 반대하냐? 이재명이가 집권을 하게 되면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를 타는 거다. 아이고, 야, 이런데도 아직도 이 정치꾼들이, 이 날파리들이 말이야, 똥파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로 지금 우리가 이거 얼마나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이거를 강조했습니까?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아니 베네수엘라로 가는데 이게 국가 내란죄 아닙니까? 이런 놈들을 막는 역할을 한 게 비상계엄령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친한 게 박정훈도 야 한동훈 네가 정치를 해봤어. 나라가 뭔지를 알아. 너는 베네수엘라가 뭔지도 모르지. 이렇게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중에 아주 진짜 인간들이 이재명이 집권 이꼬로 똑같다 이거야. 국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한동훈의 친한 개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얘기했다니까. 이재명이가 집권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아무리 뭐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재명 집권하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되 이거는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경고성을 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런데 박정훈 이 의원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타는 거다. 그럼 대한민국 북한한테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거지가 된다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이. 이재명이가 되면 왜? 전광훈 목사님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그리고 재벌 해체한다는데 이런 놈을 갖다가 막는 게 이게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192석으로 계속 대통령을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계엄령 아니고서는 막을 길이 없다 이거야. 국민들이요, 제발. 난 딴 사람도 아니고 친한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내가 친한계가 얘기한 거 봐. 박정훈이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거요. 이어서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모르잖아. 박정훈 봐요.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센 말이 바로 이거야. 친한 게 박정훈이 뭐라 했느냐? 계엄보다도, 와, 계엄령보다도, 계엄보다도, 진짜 이 말 좀 오늘 김상훈 정책의장하고 친한 게, 거기도 한동훈이가 임명한 사람이고 여기도 아주 친한 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탄핵을 못 막으면은 직무 정지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속전속결 되니까 여러분 바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단 말이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 될 것 아니냐고. 계엄보다 더할 짓을 할 이재명이다. 박정훈 의원이 너무나도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재명은 계엄령 발동보다도 더할 짓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우파 씨 말리려 들 것이다. 우파 씨 말리려고 들 것이다. 너무나도. 그래서 위기감을 표출한 친한계. 한동훈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내일 만약에 거기에 투표로 들어가는 인간도 문제고, 아니 무기명 투표로잖아요. 내일은 무기명 투표하는데 내가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나 찬성 안 했어, 나 반대했어, 반대표 찍었어, 이따위 소리 하지도 말고 반대표 찍는데 뭐 들어 기어 들어가냐고 인간들아. 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야. 친한계가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재명이가 되면은 내일 탄핵 못 막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계엄령 허보다도 더 무서운 짓을 할 사람이 이재명이라 이거요. 에? 우파 씨를 말려가지고 다 죽인다는 거야. 씨발려. 내가 그랬냐? 친한계가 그랬지. 그런데 장동혁 의원, 당신 충청도잖아. 목소리도 좋지, 인물도 좋지, 서울대 나왔지. 어떻게 보면은요, 장동혁 의원이 사퇴를 최고위원 해줘야 이게 지금 한동훈이가 떨어져 나가거든. 거기에 이제 김민전 의원, 또 누가 있어? 김재원, 이런 4명이 이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저기 김상훈 의원님 그리고 박정훈 의원님 빨리 장동혁 의원한테 이 사실, 이 심정을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시라고. 우리가 백날 전화해봐야 뭐 됩니까? 자기들 같은 그 동료들끼리 뭔가 좀, 왜 이렇게 국민의힘 안에서도 친한계 중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해서 누구를 설득해야 돼? 진종우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재섭 설득을 해야 되고, 또 한지아 설득해야 되고, 또 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을 뭐 안철수도 있고, 이걸 빨리 설득을 해야지. 정말 참. 김혜지도 있고, 이런 사람을 저기서 이렇게 이 정도 세게 얘기할 정도면은 박수 좀 쳐줘요. 박정훈 박수 좀 쳐줘. 김상훈 박수 좀 쳐줘요. 진짜. 그런데 내일 이제 탄핵 표결인데, 오늘 과방위에서 최민희가 거기 과방위원장이잖아. 세상에 그 있잖아, 털보 김어준이 출연을 김어준이 누굽니까 여러분? 김어준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로 보면 가짜 뉴스거든.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터뜨려 버렸거든. 아니, 국회가
국회 과방위원회가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어떻게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좌파의 극좌파의 선동자 중에 선동자 김어준 방송은요, 그거 보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잘 보이려고 줄 서서 거기 출연하는데요. 거긴 뭐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몇백만씩 계속 나와. 몇백만 명씩. 그런데 오늘 김어준이가 출연했거든. 김어준 얼굴 좀 보여줘봐. 야, 난 그래서 국민을, 자, 여기 봐봐. 아니, 이 사람이 오늘 과방위에 여러분들 증인으로, 아니,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인 오면 죽는 거거든. 본인이 뭐라기냐면 이건 사실을 확인하진 않았다 이러면서, 아니 사실이 아닌 거를 감히 국회에서 증언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뭐라겠냐면은 그거 지금 내가 요거 캡처했는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 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지금 증인으로 이 사람 발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이걸 사실화 했어요. 사실화. 이재명도 이 사람이 거짓 증언한 거를 사실화했고, 그 다음에 누구야, 박지원도 이걸 사실화했어요. 이게 가짜 뉴스 중에 왕가짜거든. 아니 사실도 아닌 거를 갖다가 제보받았다.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자 얘기도 않고, 아니 제보자가 가짜 뉴스를 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다. 자, 이 사람의 여러분 증언을 한번 들어보자고. 자, 들어봐. 여러분, 난 오늘 자다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 여기 봐요. 뭐 이게 모든 MBC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방송에 다 나왔어. 아니 우리가 하는 방송은 하나도 안 나오고, 김어준이가 무서운가 봐. 생긴 것도 무섭잖아. 김어준 얼굴 똑바로 쳐다봐봐요. 아니 이 사람이 증언한 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 가짜라고 나는 지금 말하거든요. 왜? 얘 입에서 이게 가짜라고 했거든요. 얘 입에서 증언할 때. 근데 이거를 말이야, MBC 뭐 SBS 어디 뭐 모든 방송에서 다 나오고, 유튜브에서 다 까벌리고, 그 다음에 신문 언론에서 다 까벌리고, 근데 박지원과 이재명은 그대로 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봐봐. 자, 이거 잘 들어봐. 눈 크게 뜨고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지금 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를 고발한다 이거요. 자, 들어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이 수도.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야 사실도 아닌 거를 여기서 증인하냐? 여기 국회에서. 아니 난 국회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얘가 가짜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잡아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얘하고 내가 맞싸움 트는 거요. 맞짱 트는 거요.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나단 목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잡아내서지. 그 사실관계, 지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게 아니래. 아니 지금도요 김문수 장관 이름으로 가짜 뉴스가 막 날개를 치는데 나도 그게 속았어. 사실인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직접 물어봤어. 이게 장관님이 쓴 겁니까? 안 썼대.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유튜버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한 글이 아닌데 그걸, 그러니까 제발 좀 정말 말을 내가 안 친해가지고 누구라고 말을 안 해. 내가 영상 내리라고 해서 다 내렸다니까. 당신 고발당하려고 그러냐고. 그거 내가 살려준 거야. 그냥 놔두면은 지금 노동부에서 고발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거까지 보내줬어. 안 내려. 그걸 벌써 30만 명이나 봤더라니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진짜처럼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누가 나 자료 보내줬다, 누가 썼다 하나도 안 믿어. 나한테 보내지도 말어. 그러니까 나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아니야, 가짜야, 가짜. 에? 왜냐하면은 내가 김문수 장관이 한 말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쓸 리가 없어. 국회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전부를 확인한 게 아닌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가짜 선동입니다. 내일 탄핵, 이거 탄핵 내일 이거 들으면 나 울분이 터져가지고 윤석열 대전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일 모든 사람 이걸 보면은요, 얘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퍼날려 가지고 저 김어준을 어떻게 해?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봐요. 이거 제발 진짜 정말 저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건 나는 짐작해서 방송 안 해요. 지금까지 제가.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을 하게 하냐고. 이게 여러분들 대통령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내용 들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해. 자, 직접 들어봐요. 자,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제하고 말씀드린다잖아. 들어주십시오. 가만해서 들어달래. 이런 씨. 국회에서 더군다나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수도. 야, 이 새끼야! 대통령이 누가 이거를 진짜로 이재명이가 받아들였다니까 진짜라고 믿어요. 이러니 일단 이재명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지가 이제 대통령 되니까. 그래서 내일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이런 말을 듣고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한다고? 김혜지 정신 차려. 나 진짜 못 참겠어. 뭐?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해 총격으로 죽여버리라고 했대. 사살하라고 했대. 아니 이 말만 들어도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 저 머리끄댕이 잡아 뜯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한 놈도 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자, 또 사살한다. 쯤이터면서 조국이 양정철 김어준 체포돼서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을 하라는 거예요.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를 한다. 왜 도주하냐?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수도. 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더군다나 국회 과방위에 앉혀놓고 여야가 다 있는데 어떻게 이런 증언을 한다고. 아니 그래서 조국이 하고
또 양정철하고 김어준을 체포해가지고 그 반란군들이 개헌군들이 자기들을 체포해가지고 호송을 하다가 신용만 하고 이제 얘들을 놔주고 이제 개헌군들이 도망하라겠대. 그러고서 이제 특정한 장소에다가 북한의 군복을 매립시켜 놓고 이제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얘들을 사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망가라 해놓고 얘는 사살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은 사살하고, 그래서 북한이 했다라고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계획서에 사전 계획을 그렇게 다 시나리오를 해놓고서 이렇게 했다고 누가 제보했다고,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얘라이. 아니 그런데 이거를 듣고 이재명에는 저 집단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집단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진짜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독한지, 민주당이 얼마나 지독한지, 국민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이재명 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대통령 탄핵한다고 하지만 이런 인간들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북한 군복을 매립해 놨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수도. 이게 이제 윤 정부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니 전광훈 목사님이 틀어준 시나리오를 봤나 이것들이. 아니 도대체가 윤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인데 윤 정부에서 일정한 시점 후에 이제 그 군복을 발견하고서 얼른 이제 북한의 군복으로 바꿔 입고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윤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한다는 거야. 아이고 머리 아파. 그냥 이거는 아니 이런 걸 앉아서 듣는 인간들. 그런데 막 이 말 듣더니 최민희 위원장이 이야 이거 큰 거 짜봤네. 이거 심각하네. 아니 정말 진짜 정말 야이 아우 내가 진짜 정말 여자라 내가 욕도 못하겠고 정말. 자 그 다음에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저거 봐 저렇게 많네 사람들이.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이래. 또 여기는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만 사살하냐? 야, 얘도 꾸며내는 것 좀 봐.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더 있대. 네.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한대요.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야,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야, 책 쓰고 있네. 소설책 쓰고 있네. 그 담당 부대는 이거 봐요. 잘 봐요. 김병주 의원, 박선원 박선원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김병주도 박선원도 인정한다는 거야. 예, 매우 충격적인 줘봐. 내용인데요. 충격적인 내용이래. 이게 저거 봐. 더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보자 북한산 무인기.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아니 다 거짓말하는 걸 갖다가 저 물어봐. 황당한 소설 같은 지가 또 소설 같대. 이야기라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얘기래. 출처를 밝힌대요.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일부 밝힌대 출처를 자기한테 제보해준. 국내 대사관이 있는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방국이라고 표현한대. 이야, 여러분 어떡합니까? 김어준이가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황당한 무슨 소설 같고, 그리고 이거를 누가 제보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에서 제보를 했대. 아유, 네 머릿속에서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우리가 증언을 한다고 해도 아무 제보자도 없이, 제보자가 누군지도 얘기도 않고 그냥 우방국의 어떤 뭐 대사관에서 뭐 제보가 왔다는 거야. 말도 않고 그걸 또 일부 밝힌다고 하면서, 난 정말 진짜 내가 방송하면서 정말 가장 정말 진짜 비참하고 어이가 없고, 이런 거짓 뉴스에도 속는 국민들. 아니, 김어준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 이거를 아니 사살하라기 때 그러고 북한 군으로 이제 바꿔 입어서 북한 군이 와가지고 했다. 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빨갱이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데, 아니면 얘네들 이런 짓을 해봤으니까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 난 정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이런데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내란죄다, 비상계엄령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김어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도, 아니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국회에서 확실한 제보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 이거를 와서 증인을 하고 이걸 다 받아들이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썸네일 한번 올려봐요. 자, 김어준, 이거는 누가 시켰다 얘기해봐.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 그러면 재판장에 가면은 그 제보자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보자를 안 밝히면은 이건 거짓말도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고, 진짜 전현희가 대통령 보고 살인자라고 한 것처럼 이거는 말이요, 이런 영화 드라마도 없어. 이런 머리가, 저런 머리가 있으니까 그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울분을 안 토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계 목사님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에? 베네수엘라로 간대잖아. 박정훈 의원은 친한게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대통령 탄핵 찬성표에 찬성하는데 거기 투표장에 가냐 말이야. 저런 인간들하고. 아니,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가 임명한
거짓 사살이요.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살해가지고 북한복으로 갈아입어서 북한이 한 짓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휴, 북한 소행이라고 한 거 이거. 그 다음에 오늘요,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워. 그래서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 선포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또 풀어서 담화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요 선관위가 막 덤비는데 오늘은 부정선거 증거인멸을 하려고 개표기 교체한다. 20억 들여가지고 개표기를 교체한다는 거야. 여기 사진 찍어간 거. 거기에 무슨 납품 업체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건 비밀인데 이걸 찍어가가지고 이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개표기 교체한다고 나와서 지금. 이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부정선거를 확인도 안 하시고 보고, 그것도 국정원장이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하고 나서 담화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부정선거 확인을 한 그 구체적인 발언이 또 여러분 언론에 또 나왔어요. 그 내용이 충격 발언을 또 대통령이 하신 게. 그 다음에 이 국정원장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여기 15%라고 나오잖아요. 15%? 10%에서 15%까지 이 정도의 표를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0.78%로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정선거를 100%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한 15% 정도를 부정선거 했다. 요거를 확실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은 또 경기대 교수 있잖아요.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가 부정선거 증거가 지금 이게 업체, 그 다음에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이 삼각관계가 있었다. 이거를 폭로를 했거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범죄심리학과 교수요. 이 사람도 국민의힘에 이번에 저 선거 나와서 떨어졌잖아. 이 사람이 되다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은 김어준으로 그냥 쫙 깔았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선동당하면 내일 끝장나니까 믿을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김어준을 또 이용했구나. 아니, 김어준이가 오늘 그런 아까 영상 들어봤잖아요. 그런 끔찍한 제보받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는 내일 탄핵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막 남을 사살하고 북한 군복으로 갈아입으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군도 사살해서 북한 폭격하게 만들어라. 뭐 무인기도 북한제로 써서 이렇게 해라. 이게 다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제보를 자기가 받았는데 이게 사실도 확인 안 해보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 다 사기꾼들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국회에서 증언하고 사실로 인정을 했다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선동질 해가지고 이 극자들이 막 불이 끓어가지고 당장 내일 탄핵을 하고 이 추운 날씨에 내일 또 광화문 여의도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는 대신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광화문으로 다 나오자 이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우리 1000만 명 나와서 이거 혁명 안 하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자, 김어준이가 무서운 가짜 제보 이제 내일 대반전할 거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난 역으로 저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거는 솔직히 개딸들도 안 믿어.
개딸들이 이거 믿겠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거를 봤을 거다. 이 방송이 또 언론에 전체 전 국민에게 다 나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방위원회 이거 하는 게 전국에 전 세계 방송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반전 일어난 게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쟤들도 나오지만 이거 믿을 사람이 민주당도 안 믿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한동훈 사살하고 나서 북한군 소행이다 뒤집어친다. 미군들 사살해서 북한군으로 둔갑한다 이거야. 김어준. 근데 이 말을 이재명하고 박지원은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김어준 가짜 선동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거야. 이거 하나면 오늘 내일 승부가 납니다. 난 분명 내가 확신합니다. 아마 친한개들도 아니 한동훈도 아마 김어준 말을 자기를 뭐 체포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사살하라 북한 소행으로 뒤집어 씌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뿐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게 뒤집어지든지 해야 되고 야 정말 이게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에 활개를 치고 있구나. 난 이게 국회에서 증언했다는 게 난 제일 비참한 거야. 국회에서. 근데 거기에서 나처럼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입 다물어 하고 그 말을 사실이 아닌 거를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 증언하고 있는데 내일 지금 탄핵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게 식어지기 전에 시간을 또 앞으로 당겼잖아. 4시로. 자 오늘 너무 열받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거 하려고 하다가 못했네. 그래서 강선영 국회의원의 한마디 좀 듣고 하자고. 짧으니까. 강선영 여성으로서는 최초 투스타 특전사 출신이야. 또 빨리 들어와요. 저는 한때 열받았어. 특전사 그리고 707단에 몸담았었습니다. 그 부대의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지.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2번 죽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영내 구벌했어요. 함성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한데 오늘 두 지휘관은 제가 갖고 있는 특전사 707 부대의 역사를 지우고 싶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여러분도 군복이 수위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군복이 수위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책임지면 돼요. 구구하게 제가 손자병법 얘기했잖아요. 필생가로 반드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이런 각오로 달려 나오십시오. 필생가로? 나 진짜 정말 야. 그런데 방금 또 10시에 방금 전에 뜬 뉴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밤에라도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경찰 아니 검찰이요. 검찰.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검찰 특수본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부 오늘 체포했어요. 이 체포는 이게 조사도 수사도 아니야. 체포는 그냥 수갑차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체포했다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밤 10시에 체포. 야 검찰에서 아니 어떻게 얘들은 속전속결로 다 수사하고 잡고 체포하는데 어떻게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체포도 않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사람이 좋으신 거야. 정권 잡으면서 그냥 싹 다 금방금방 다 체포해버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고 도대체.